국조입니다. 국조 보이콧 대 이상민 해임한 강행인데요. 이태원 할로윈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시작됐습니다.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는 했는데 합의는 했지만 시작부터 삐걱이고 있어요. 먼저 45일간의 이 국정조사가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는지부터 평론가님께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네, 일단 60일을 고집했던 민주당이 양보를 했고 국정조사는 죽어도 안 돼라고 얘기했던 국민의힘이 국정조사를 받아들였습니다. 양측이 합의를 한 건 굉장히 의미가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이번에 진짜 국정조사를 야당이 단독으로 하는구나. 한 번도 야당이 단독으로 해본 적이 없거든요. 국정조사야말로 여야가 늘 합의 하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이렇게 합의를 한 거 굉장히 바람직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일단 본격적으로 아직 시작은 안 됐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국정조사 이번에 약속한 게 예산안이 끝나는 시점까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산안이 지금 뭐 계속되고 있는데 24일부터 45일로 이렇게 정해버렸거든요. 물론 예산안이 중간에 다 타결되더라도 45일까지의 기한은 지킬 겁니다. 대상도 타결을 했어요. 대상도 사실 옥신각신했습니다. 지금 야당에서는 대통령 경호처는 꼭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검찰에서도 대검 전부를 다 수사를 다 대상으로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는데 서로 좀 양보를 했습니다. 일단 대통령실에서 경호처는 빼고요. 그다음에 국정상황실이라든지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등은 포함을 했습니다. 대신 경호처는 뺐고요. 그다음에 이제 법무부를 계속 집어넣겠다고 했는데 법무부는 빠졌습니다. 대신 대검에서 마약 수사와 관련된 부분은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것도 좀 옥신각신했어요. 왜냐하면 마약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반부패 3부가 사실 마약 수사만이 아니라 이재명 당대표를 지금 그 사법 리스크가 있다는 그 부분도 수사가 함께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반부패 3부를 불러서 마약 얘기를 하지 않고 왜 이재명 당대표의 수사를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해버리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게 이제 국민의힘 주장이었고 양측이 또 타결을 받습니다. 반부패 3부를 부르는 대신 마약 관련된 질문만 하기로 해서 여야가 이런 서로 조금씩 양보를 하면서 타협을 받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출발을 했습니다. 양쪽이 이 높이 평가하는 부분은 뭐 박홍근 원내대표나 조은영 원내대표나 서로 이렇게 대타협을 이뤘다라는 점에서 시작은 좀 서로 평가를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들고 나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과 탄핵 소추 여부에 대한 관심도 뜨겁습니다, 평론가님. 네, 그렇습니다. 일단 탄핵 소추를 주장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민주당 오늘 의총에서 해임 건의안으로 일단 수위를 낮췄습니다. 낮췄고. 뭐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자라고 하는 의원들의 의견은 해임 건의안이 사실 건의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건의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실상 큰 의미가 없는 상징적인 어떤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 소추 169명의 의석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가능하거든요. 정의당도 포함되고 해서 3분의 2가 발의를 하면 그래서 탄핵 소추로 직접 가자라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탄핵 소추를 하는 건 가능하겠지만 그러나 탄핵이 직접적으로 결정되는 건 헌법재판소거든요. 그래서 헌재에서 만약에 이 사안을 기각하고 각하를 한다고 한다면 이것 역시 정치적 후폭풍이 있을 수밖에 없는 선택이어서 일단 의총에서는 해임 건의안 쪽으로 간다고 하고 제적은 3분의 1 발의만 하면 되거든요. 네. 발의 자체도 그리고 제적 과반 찬성이면 일단 해임 건의안까지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으니까 오늘은 발의까지 하자라고 의총에서 결정을 했고 아마도 조금 지나면 바로 발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앞서 이 민주당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발의 이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이 불쾌해한다 뭐 이런 입장을 또 밝히기도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약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게 된다면 야당과의 정상적 협의는 어렵다. 국정조사는 민주당 홀로 해야 한다라고 대통령실에서 얘기했고 사실 이 입장 대통령실이 아니라
그 국민의힘에서 해야 돼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함께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역시 주호영 원내대표 협상을 타결시킨 주인공이긴 하지만 해임 건의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의 입장은 이거죠. 그러니까 국정조사라는 건 문제가 있는 부분을 고쳐 나갈 수 있게 실질적으로 그 상황을 다시 한번 재현해야 되고 그것을 재현하기 위해서 담당 부처의 장관을 비롯해서 해당 공무원들을 전부 다 불러다가 그 당시에 어떻게 잘 했느냐를 물어보면서 잘잘못을 가리고 앞으로는 재발 방지에서 어떤 시스템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국정에 대해서 지난번 그 참사에 대한 국가의 운영이 어떻게 됐는가를 알아보는 게 국정조사라면 그 국정조사를 한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내는 게 도리이지 국정조사를 하기도 전에 장관의 해임 건의안부터 한다는 건 이것은 정치 쟁점화시켜서 참사를 정치하는 거다라는 게 이제 그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지금 입장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실 이 장관의 해임 건의안 발의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한다는 그런 방침 세운 거죠. 예, 그렇습니다. 뭐 예상대로겠지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처음부터 조사가 끝나야 조사에 그 합당하는 그 이 책임에 합당하는 그런 그 처벌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조사가 먼저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상민 장관의 해임에 대해서 부정적인 어떤 입장을 견지해 오던 차에 국정조사 역시 사실 대통령실에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그런 입장을 보였었거든요. 당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정조사를 당에서 한 것에 대해서 일단 국회 차원에서 한 것을 대통령실이 왈가왈부하고 이렇게 그 간섭을 하는 건 상권 분립의 그 정신에 어긋난다. 거기에 대해서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만 받아들인다는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야당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임 건의안부터 하면 이건 선호가 바뀐 것이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즉각적으로 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에서는 이거죠. 애초 국정조사 합의를 해주시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양보를 한 거 아니냐. 그런데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저렇게 나서는 건 어차피 국정조사의 목적이 다르다. 국정조사를 정치화한다라는 입장을 보이는 것입니다. 국민의힘도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잖아요. 국정 보이콧 이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평론가님? 일단 국민의힘은 이제 보이콧을 하자고 하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제일 많아요. 사실상 의원들 입장, 특히나 이제 친윤이라고 불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뒷받침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국정조사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거든요. 근데 원내 지도부가 단순히 국정조사를 받아들이는 것만이 아니라 예산안 통과를 전제로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첫 번째 대통령의 첫 번째 집권하는 첫 해 예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바뀌는 국정을 예산을 통해서 반영을 해서 국정을 보여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예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민주당 169석이고 예산안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온갖 발목을 다 잡고 있는 상태에서 주영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예산안도 참 중요하다. 그러면 내가 국정조사를 양보하면서도 일단 예산안을 통과시킨다는 야당의 협조를 얻어오지 않았느냐. 이것으로서 설득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예 이상민 그 행정안전부 장관부터 해임하고 시작하자라고 한다면 이상민 장관을 해임시키면 누구를 불러서 도대체 그때 어떤 잘못을 했느냐라고 따질 수가 있겠느냐라는 게 이제 국민의힘 입장이고 그래서 아예 보이콧하자. 즉 국정조사 당신들 마음대로 해라. 운에 안 들어가겠다라는 어떤 입장을 지금 대부분의 의원들이 좀 보이고 있는데 그렇지만 아직도 조금은 여지가 있다. 지금 이제 일단 해임 건의안을 발의를 했지만 해임 건의안은 또 탄핵 소추안은 또 다르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 조영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아직은 조금 더 지켜보자. 야당이 어디까지 협조를 또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그렇고 당장 보이콧 해버리면 사실상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가는 거 아니냐. 즉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없으면 더 많은 시간을 자신들 마음대로 국정조사라는 그런 그 공간 속에서 자신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 기회가 될 수 있으므로 도리어 들어가는 것, 국정조사를 보이콧하는 것보다 들어가는 것이 더 현명하다라는 게 이제 조영 원내대표의 지금 판단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이콧 목소리가 높게 나오지만 지도부 입장은 약간 다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어떻게 결론을 내릴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예산안 통과도 문제예요. 지금 예산안 통과 후에 국정조사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예산안 통과도 법정 시한 넘길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12월 2일이 법정 시한인데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네요, 평론가님. 네, 그렇습니다. 이제 12월 2일 이틀 남았나요? 자, 12월 2일이라는 건 선진화법이 만든 시한이에요. 국회 선진화법 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12월 2일까지 여야가 합의를 하지 아니하면 정부의 원안을 본회의에 회부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12월 2일까지 그 법이 통과된 이후에 12월 2일을 딱 맞춘 적은 한 번인가밖에 없어요. 거의 다 늦었습니다. 물론 뭐 옛날에 국회 선진화법 이전에는 기자들이 참 힘들어했어요. 12월 31일 날 밤까지 그 계속. 예산안을 지켜보다가 차수 변경이라는 말이 기사에 맨날 나와요. 네. 국회의장이. 왜냐하면 12월 31일이 그 해의 마지막 그 기한이거든요. 그 차수를 변경하면 꽝꽝꽝 하고 자정 이 보신각 종이 타진될 때 국회 기자들은 보신각 종을 듣는 게 아니라 이 봉을 휘두르는 것, 차수 변경의 국회의장 봉을 휘두르는 소리를 들어야 됐거든요. 하지만 선진화법이 통과된 이후에는 훨씬 당겨진 건 맞아요. 왜냐하면 정부 안을 그대로 할 수는 없는 게 야당 네. 입장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든 조금 늦긴 했지만 통과가 됐거든요. 자, 이틀 남았습니다. 역시 이틀 동안 그 수많은 법안들, 쟁점 법안들을 한꺼번에 다 타결을 될 수가 없겠죠. 물론 좀 더 시간이 필요할 텐데 여야 모두 다 조금 더 시한을 주세요 하고 이제 그 국회의장한테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라서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일단 여야는 이제 야당이 단독 의결한 거죠. 국토위 소관 예산안 놓고 지금 충돌 거듭해 오고 있어요, 평론가님. 특히 민주당의 윤석열 예산 사건안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해볼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야당은 이러이러한 것들은 다 깎겠다. 네. 그리고 이러이러한 것들은 다 올려라. 네. 증액해라.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당이 지금 특히나 문제 삼는 거는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비용. 이건 사실상 처음 있는 일이죠. 그렇죠. 처음이죠. 처음 있는 일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일 이유가 없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청와대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예전 이 청와대에 해당되는 예산안, 뭐 화장실을 뭐 늘린다든지 또는 미술품 전시를 위한 전시실을 만든다든지 이런 예산은 한 푼도 줄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용산공원과 관련된 그런 예산입니다. 용산공원도 사실상 이전에는 박원순 시장 시절에는 용산공원 빨리 돼야 된다라고 민주당이 굉장히 주장도 많이 하고 예산 책정도 적극적으로 했다가 이 용산공원 문제가 용산공원이라는 큰 틀 안에 대통령실이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용산공원을 들어주면 대통령실의 전체적인 예산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그것 역시 깎겠다. 그러니까 대통령실과 관련된 예산 다 안 돼요 속에 용산공원도 이제 포함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항 중에 하나인 분양 주택과 관련해서도 1조 1,393억 원을 깎겠다라고 했고요. 뭐 아시다시피 그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그러니까 이게 없었던 거잖아요. 검찰국, 그러니까 법무부의 검찰국처럼 행정안전부의 경찰국을 신설했습니다. 이미 신설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줄 수 없어라고 해서 지금 그 예산도 깎겠다는 겁니다. 그 중에 또 한 가지가 소형 모듈 원자로로 해서 SMR이거든요. 이 SMR은 사실 그런 대형 원자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의 위험, 안전도 이런 문제를 벗어날 수 있다고 해서 미국을 비롯해서 서구의 여러 나라들이 앞다퉈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SMR도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이
축적된 기술로 빠르게 우리가 수출할 수 있고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라는 게 원자력 발전 쪽 그 관계자들의 말인데 어쨌든 이 SMR도 안 된다라고 해서 이 예산들을 전부 다 깎겠다는 게 민주당의 지금 주장입니다. 그렇군요. 이 민주당이 좀 의석수가 앞서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무리하게 감액 시도를 하는 것은 다 이제 이재명 표 예산을 증액하기 위해서 어쨌든 제한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좀 총력을 기하기 위한 거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지금 그 예산의 재정 권한은 정부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입법부가 독단적으로 예산안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대로 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총액을 증액시키는 건 아마도 이 위헌적 요소가 있다라고 지금 태클이 걸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의 입장은 감액하는 대신 그만큼의 어떤 그 액수를 이재명 당대표의 브랜드 예를 들어서 지역 화폐라든지 또 뭐 이 뭐 공공주택이라든지 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늘리는 방향으로 해서 전체적인 총액은 맞춰주지 않았느냐 거의 비슷하지 않았느냐 대신 이걸 갖고 이걸 넣어라라는 게 이제 이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조금 더 들여다보면 뭐 다가구 매입이라든지 또는 전세 임대라든지 행복주택이라든지 하는 임대주택 관련 예산 6조 등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지금 이 지역 화폐 문제 이런 부분들을 증액해 달라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이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 재개는 했지만 시간 진짜 촉박한 그런 상황이에요. 야당이 김집희 국회의장과 여당 측에 예산안 심사 일정 좀 연기해달라 이렇게 요청한 상태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12월 1일 어차피 안 되고요. 뭐 이건 뭐 예상됐던 상황이고 그래서 며칠 더 달라라고 했고 이 며칠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냐면 이제 그 전체 예산 결산 특위 전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지난 것 같아요. 그러면 예산 소위에서 이제 일단 아직 가장 큰 쟁점 법안들을 수기를 하겠고요. 마지막에 타결되는 게 이제 보통은 2+2 회의라고 해서 협의체라고 해서 원내대표와 사무총장, 뭐 원내대표나 정책위의장 이렇게 여야에 2명씩 해갖고 아주 짧은 어떤 시간 내에 타결을 이루는 게 보통의 예산 국회의 어떤 과정이었습니다. 한 가지 이제 그 희망적인 어떤 부분이 서로 약간 좀 타협을 보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민주당이 지금 예산안을 통과시켜주는 대신 한 가지 더 민주당이 주장하는 사회적 경제 3법, 사회적 경제 기본법,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 사회적 경제 3법을 상정해서 심사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타협을 하자라는 게 지금 민주당의 주장인데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경제 3법이라는 게 갑작스럽게 지금 튀어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쟁점 법안이 뭐 한두 시간 만에 이 안을 다 갑자기 들여다보고 통과시킨다. 이게 사실상 또 말이 안 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국민의힘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이태원 참사 이야기도 좀 더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네. 평론가님.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이제 박기영 용산구청장을 3차 소환했습니다. 특수본이 이번 주 안에 용산 지역 그 경찰, 소방처장, 구청장 등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마무리한 뒤에 뭐 구속영장을 필요하다면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힌 거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1차 소환, 2차 소환이 끝났고 3차 소환으로 박희영 구청장이 처음으로 3차 소환 대상자가 됐습니다. 보통은 3차 소환 정도면 그 다음에는 이제 구속 여부가 결정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3차 소환으로 박 구청장이 이제 불렀다는 건 이제 곧 당사자들을 기소하는 그러니까 경찰이니까 당연히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하는 그런 단계만 남아 있지 않은가라는 지금 판단이고요. 박 구청장 뭐 다 아시다시피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지금 두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러니까 용산 경찰서장 그다음에 용산 소방서장 이 두 사람에 대해서도 이제 그 소환을 마무리 짓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용산 경찰서장까지는 국민 여론이 상당히 나쁘나 용산 소방서장과 관련해서는 조금 다른 의견 또 그 당시에 굉장히
이 철저하게 대응하는 모습이 또 이 화면에 비춰졌고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에게 어필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방청장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지금 특수본이 그 고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한 달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특수본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수사를 해왔다. 이렇게 좀 밝히면서 좀 더 조사 결과를 지켜봐 달라 이렇게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언론에서 뭐 다 보셨겠지만 특수본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기사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500명 가까운 그런 수사 인력이 지금 얼마나 오랫동안 10월 29일 날 지금 사건이 벌어졌으니까 11월 29일 벌써 한 달이 달 넘었죠. 지났습니다. 네. 한 달이 지나는 동안 속 시원한 어떤 그런 그 진상 규명 또는 책임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그런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그 비판을 하면서 이것이 곧 국정조사로 넘어가는 그런 그 빌미가 됐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특수본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지금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단계까지 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더 지켜봐 달라라는 그런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1개월을 맞이한 그 기자 간담회가 열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담회라기보다는 브리핑이 열린 것 같아요. 그래서 특수본 측에서는 사안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밤낮 주말 없이 수사에 임했다. 뭐 국민 여러분께서 보시기에는 지지부진해 보이지만 단계를 밟아서 결국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수사를 진행해 왔기 때문에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십사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 예산안 처리가 좀 지지부진한 가운데 국조기간도 이제 45일에서 6일이 지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태원 참사, 이 국정조사를 하냐 마냐 이거보다 사실 정말 어떻게 조사가 잘 이루어지고 재발이 방지되냐 이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양쪽 다 사실은 정치적 의도를 갖고 처음 공격을 하고 방어를 한다라고 할 수밖에 없고요. 국민들이 원하는 건 이겁니다. 어떠한 참사도 사실은 책임자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 책임을 물기 위해서는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정확하게 가리고 그 가림에 따라서 책임이 있는 부분만큼의 그 권한이 있는 만큼의 사실은 책임도 물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고요. 근데 앵커께서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교훈 삼아서 재발하지 않게끔 어떤 시스템을 해야 될 것인가. 그걸 마련하는 단서가 될 수 있는 게 국정조사거든요. 그렇다면 여야가 이렇게 그 정쟁 또 정치와에 매몰되지 않고 그야말로 머리를 맞대고 너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가 아니라 자 우리 모두가 잘못했다라는 그런 인식하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기반으로 한 재발 방지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그런 방향으로 국정조사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게 국민들의 바람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확한 원인 조사 얼른 밝혀줘야 될 것 같습니다.